리걸마인드 연구소입니다. 영국 패션 브랜드 버버리 이 회사에서 재고 상품을 약 422억 2,532만원어치를 소각했다 하는 것이 중앙일보 2018년 7월 20일 뉴스로 보도되었습니다. 이 버버리의 제품 소각, 이것은 더구나 신제품 소각이라고 하죠. 그 재고 상품이기는 한데, 그래 여기에 포함된 것이 의류, 액세서리, 향수 이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정기적으로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우리나라에서는 중앙일보에서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도 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왔습니다. 일본 NHK 같은 경우는 7월 21일에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버버리의 경우에 상품이 헐값에 판매되어 브랜드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한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비판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비판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가난해서 옷을 살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을 태워버리다니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사회적인 그런 비판도 있고, 신품인 상품을 소각하는 데 대해서 환경오염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버버리사에서는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대신 태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리걸마인드 연구소 지난 강의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결국은 화력발전소이고, 이렇게 태우게 되면 또 석탄에서와는 다르게 독성물질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10배 이상 나오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오염 문제에 그것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좀 귀 기울여야 할 부분이 다음과 같은 시각, 어떤 시각으로 비판을 하는가 하는 것이 그 국가, 그 국민의 수준을 나타내는데, 이번에 이야기할 이러한 시각, 이것은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그렇게 봅니다. 신품인 상품을 소각하는데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된 자원을 태워 없애버리는 것은 문제다. 우리는 상품을 볼 때 상품만 보곤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기에 쓰인 것은 이 지구라고 하는 한정된 영역에서 한정된 자원을 쓴 것이죠. 이런 부분도 우리도 생각해 보아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 상품을 만들 때 상품 생산에 거기에 들인 노동자, 근로자의 노력을 이렇게 태워버리는 것은 안 된다. 우리는 근로자는 임금을 받고 일을 하면 그만이다, 그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상품과 그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런데 선진국에서는, 그리고 또 이것은 일본에서 한 이야기가 아니고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NHK가 소개한 것이죠. 사람이라고 하는 그 귀중한 존재가 노동을 해서 임금은 받지만 그의 노력을 들여서 만든 상품,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의 근로, 그 사람의
노력, 그것을 어떻게 그냥 태워버릴 수 있느냐. 이것은 참 우리가 마음 깊이 정말 그랬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버버리 제품, 이것은 왜 소각을 하였는가, 왜 태워버렸는가. 여기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지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의류 사업자가 혹은 이 패션 브랜드 사업자가 원하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값이 떨어지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죠. 이것과는 그 산업의 분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또 다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시각으로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뤄보기로 합시다. 2018년 7월 28일 강원도 화천군에서는 군청에서 과잉 생산된 애호박을 산지 자율 감축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 과잉 생산된 너무 애호박이 많이 열린 것이죠. 그런데 그 애호박 중에 출하 기준으로 보았을 때 특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산지 자율 감축이라는 말은 그냥 폐기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것을 트랙터로 짓이겨서 쓰레기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 결정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진도 같이 보도되었는데 트랙터로 애호박을 전체 분량은 상자에 넣었다고 쳤을 때 15,000상자 분량을 짓이기는 그런 사진과 함께 설명이 같이 실렸습니다. 이 상자 단위로 판매를 하는데 한 상자는 8kg, 그리고 애호박은 한 20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 화천군에서는 언제까지 이렇게 애호박을 못쓰게 밟아서 없앨 것이냐. 그것은 경매 낙찰가가 5,000원을 넘어갈 때까지 이 한 상자 값이 그때까지 이렇게 하겠다. 이 5,000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한 상자에 애호박 20개가 들어있는 그것의 경매 낙찰가, 우리가 소비자가 도매 시장이라든지 소매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가격보다는 훨씬 그 낮은 그 단계에서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그때 5,000원 이상이 되어야 이윤이 남는다. 그래서 값이 그때까지, 그렇게 오를 때까지 계속 애호박을 망가뜨려서 못쓰게 만들겠다, 시장에 내지 않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호박을 폐기시키는, 쓰레기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화천군 농산물 가격 안정자금, 그리고 또 그 지역의 지역 농협에서 출연금을 내서 농민들에게 한 상자당 4,000원씩으로 계산을 해서 이것을 돈을 주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폐기하는 애호박은 상자에 포장하지 않죠. 그래서 물류비, 인건비, 포장비 같은 것이 지출이 없고 그 최저 생산비에서 이 부분이 제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버리의 경우도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았는데 화천군의 애호박을 폐기할 때 이때도 분명한 목적이 있죠. 그것은 바로 이 애호박 사업자가 원하는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것이 아주 고가가 아니어도 결국 그 상품은 원래 그 정도 값어치의 상품이죠. 호박이니까. 버버리 제품하고는 차이가 있지만 호박을 파는 사람이 호박의 가격이 얼마 이상이어야 한다 하는 데 있어서는 버버리와 동일합니다. 이 사업자는 다름 아닌 농민이죠. 여러분은 농민은 노동자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사업자라고 보십니까? 농민은 분명히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농민인 사업자가 이러한 높은 가격을 유지하겠다 하는 목적으로 자신의 상품을 트랙터로 뭉개버리는 것, 버버리에서 자신의 상품을 태워버리는 것, 이와 같은 일들이 영업의 전략으로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나라 농민인 사업자들이 애호박 생산에 실패한 이유는 날씨였다고 합니다. 다른 해보다 비가 적게 내리고 그러다 보니 햇볕이 많이 비치고 그래서 애호박이 많이 열려서 공급 과잉 상태, 시장에 내기에 제품이 많이 나가면 값이 싸지죠. 싸게. 그래서 공급 과잉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적으로 애호박을 폐기한다 하는 것은 물론 농민인 사업자가 애호박을 생산해서 시장에 공급하는 그런 입장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이고 또 그러한 조치를 취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 대다수의 국민들은 소비자의 위치에 있죠. 그래서 우리 소비자 대부분의 국민은 시장에서 애호박을 구매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비자가 관심을 가질 분야는 조금 전에 보았던 생산자가 공급을 할 때의 그런 사정, 그것보다는 시장에서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가, 가격이 비싸졌는가, 이런 데 관심이 있죠. 그런 것을 알려주는 자료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보도자료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2018년 7월 23일이었습니다. 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폭염에도 애호박의 출하량이 증가해서 가격은 평년 대비 좀 낮은 수준이다. 입장이 상당히 다르죠. 서술하는 방식이 화천군의 경우, 강원도 화천군의 경우에는 이 제품이 많아서 큰일 났다. 버려야 되겠다. 쓰레기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쪽이고, 농림축산식품부의 경우에는 출하량이 많아서 애호박이 많이 시장에 나와서 가격이 평년에 비했을 때 좀 낮게 형성이 되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는 우리 대부분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요즘 물가가 올라서 걱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지 않은 예에 속하는 애호박,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편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애호박 역시 20개, 조금 전에 소개했던 바에 의하면 한 상자 기준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보도자료에서 알려주고 있는 가격은 아마도 소비자와 가까운, 소비자 측에 가까운 도매 가격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소매 가격은 이거보다 비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격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월 하순에는 대략 애호박 한 개에 394원, 7월 상순에는 대략 애호박 한 개당 604원, 이때는 값이 제법 올랐죠. 그리고 7월 중순에는 개당 434원, 6월 하순보다는 더 높은 상태. 그러나
7월 상순보다는 많이 값이 떨어진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자이면서 공급자의 입장에서 어떤 사실을 다룰 때, 그리고 소비자를 위해서 어떤 정보를 알릴 때 그 입장이 이렇게 다른 것을 알 수 있고, 또 가격도 앞에서 이야기하는 그 경매 가격,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도매 가격, 그것은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직접 비교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볼 때 이런 부분도 좀 세심히 살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데이터를 우리가 살펴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다른 생각을 좀 해보고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합시다. 농민인 사업자, 이 표현도 여러분은 좀 생소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인 공무원 이것처럼. 그러나 농민인 사업자라고 하는 그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딘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농민에 대해서 좀 더 편하게 그 자료들을 아주 쉽게 쓸 수 있고 좀 더 제대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농민인 사업자는 우리나라에서 어떤 존재인가? 농민 하면은 항상 수입 농산물 때문에 시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살기 어렵다 하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농민에 대한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민인 사업자는 당연히 보호받아야 할 약자다. 약한 사람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21세기 그리고 오늘날 한국의 농민은 농민인 사업자라는 그 지위를 확실히 인정해 주어야 할 시기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농민하면 얼굴이 새카맣게 햇볕에 그을린 아주 옛날, 그러니까 항상하게 마른 할머니, 할아버지 쪽의 어떤 모습, 이런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 자료들은 그랬고, 그래서 그런데 지금의 농민은 그야말로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교육도 많이 받았고 여러 가지 기술 지원도 많이 받고 있고, 그래서 그때와는 다른 것이다. 그들은 사업자이다 하는 생각을 우리가 고쳐할 필요가 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해둡니다.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우리 농민인 사업자는 호박 15,000상자, 애호박 15,000상자를 만일 상자당 경매 가격이 5,000원 이하로 되게 되면 팔지 않겠다. 쓰레기로 버리겠다. 이런 결정을 했죠. 실제로 이것은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국민들은 농민인 사업자가 더 이상 약자인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스스로 호박을 트랙터로 뭉개버린, 그렇게 못쓰게 만들기로 한, 물론 이것은 독단적인 것은 아닙니다. 군청하고 연결해서 결정을 했는데, 그런 농민인 사업자에게 세금으로 그 쓰레기 값을 물어준다. 상자당 4,000원씩을 그들에게 보전해 준다 하는 데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게 줘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것까지는 좋다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가 버버리 사업자에게 세계 각국에서 책임을 물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농민인 사업자에게도 혹시 그와 같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쓰레기 보전금을 받은 농민인 사업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민인 사업자는 왜 그 보전금을 받았느냐 하면은 먹는 식품을 단지 최저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네가 원하는 그 돈을 받을 때까지 시장에 과잉 공급을 함으로써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애호박을, 먹는 식품을 트랙터로 이겨서 쓰레기로 만드는 그 방식에 동의한 사람들이다 하는 겁니다. 단지 돈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해버리는, 먹는 식품을 쓰레기로 만드는 그 방식에 우리가 좀 문제 제기를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21세기의 농민은 엄연한 사업자이고 그들은 농사 전문가입니다. 무식한 사람 혹은 신분이 낮은 사람 혹은 운명적으로 불운한 사람, 밥 굶기를 먹는 것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이러한 식의 우리가 과거의 역사에서 읽었던, 역사책에서 읽었던 그런 모습이 이제는 전혀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함께 생각을 좀 해보자. 그래서 이 농민인 사업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지자체에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이렇게 좀 해보자. 지금 이야기한 이런 먹는 식품, 농민이 생산하는 것은 대부분 먹는 식품이죠. 우리에게 귀중한 식량입니다. 그것을 돈 때문에 폐기 처분하는, 돈 때문에 갈아서 못쓰게 쓰레기로 만드는 이러한 경우에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인식해야 하겠다. 그리고 그 방식 말고 더 나은 방법을 스스로 연구해야 하겠다. 지자체에 의존하지 말고. 그 다음에 농민인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스스로 생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책임을 느껴야 하겠다. 지금까지는 이런 것이죠. 애호박이 공급 과잉 상황에 놓였다. 그러면 이거 어쩌나 하고 하늘만 보고 한탄을 하는 것이 농민일 것이다 하고 도시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농민인 사업자의 전문성을 너무 무시하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은 사업자로서 자기가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관리할 것이고, 또 거기에 실패하게 되면 책임도 져야 한다. 그런 것입니다. 농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비난을 한다든지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농민도 이제는 사업자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한다. 그런 정도로 그치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지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군청이라든지 혹은 강원도 이런 곳도 관계가 되어 있죠. 이 지자체는 국민 또는 주민의 세금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 그들이 마음가짐을 제대로 가져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공무원이 세금을 지출할 때, 국민이나 주민의 세금을 지출할 때는 그만한 가치를 확보해야 합니다. 예산을 책정받았으면 받은 돈은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인가 하면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을 가장 모르는 사람이 바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입니다.
세금은 예산으로 받았기 때문에 쓰면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인 것 같죠. 이것은 완전히 거의 문맹에 가까울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겁니다. 예산은 어디에 얼마를 쓰겠다고 해서 예산이 승인이 되는 것이지, 그 세금을 지출할 때는 세금과 그만한 가치를 서로 맞바꿔서 다시 그 가치가 이 나라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냥 자기 맘대로 돈을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이번 애호박 사례를 생각해 봅시다. 그 농민인 사업자가 농사를 짓는 땅은 농민이 농사를 짓고는 있지만 결국 우리 대한민국의 농지입니다. 대한민국 영토 가운데 있는 농지인 것이죠. 그 양이 한정되어 있다, 제한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에게 농사를 지을 기회가 부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유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국가라는 국경선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어떻게 모든 것이 국가와 관련되어 있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농민인 사업자는 대한민국의 농지에 종자를 뿌리죠. 씨앗을, 그 비용도 드릴 겁니다. 거름도 뿌립니다. 그리고 국민의 노동을 투입하죠. 농민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노동, 자기의 그 임금 노동자를 고용해서 또 그 노동을 투여합니다. 그리고 이 농사를 짓는 과정에도 이미 세금의 지원이 있고 행정적인 그런 그 보조 활동이 거기에 첨가가 되죠. 혼자 하는 일은 세상에는 없습니다. 모두 이렇게 서로 도와서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많은 것이 투여돼서 호박, 애호박이라고 하는 상품이 생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애호박이라는 상품은 어떻게 그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가? 첫째는 물론 농민인 사업자의 상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대한민국의 가치 있는 상품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겹쳐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애호박을 짓이겨서 쓰레기로 만듭니다. 지자체가 결정을 해서. 그리고 국민 또는 주민은 이 애호박을 짓이겨서 쓰레기로 만드는 농민에게 세금을 줍니다. 거기까지도 우리는 괜찮다고 이야기는 했죠. 어떻든 이러한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농지에서 이렇게 생산을 한 농민의 상품이자 대한민국의 가치 있는 상품인 애호박을 짓이겨서 쓰레기로 만드는 데 대한 대가로 국민 또는 주민이 세금을 줍니다. 국민 또는 주민은 아무런 가치도 얻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호박도 얻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무엇을 합니까? 공무원은 바로 이와 같이 대한민국의 가치 있는 상품이기도 한 애호박을 짓이겨서 쓰레기로 만드는 데 대해서 국민의 세금을 갖다 주는 업무를 처리했다고 해서 그래서 급료를 받습니다. 일 잘했다고. 물론 다른 일도 하겠지만 어떻습니까? 이 과정을 쭉 보게 되면 어딘지 석연치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앞에서 농민 스스로, 이제 농민인 사업자는 스스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자
했던 그런 부분은 이제 이 공무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공무원은 어떠해야 하는가? 물론 공무원은 법 로봇입니다. 법에 따라서 법에서 부여한 권한만 행사하고 법이 하라고 하는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란 원래 독창적인 그런 존재이죠. 돈 받고 하는 일을 할 때도 신바람이 나서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자기가 급료 받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할 때도 거기에서 즐거움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사람이죠. 그래서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것은 내가 일하고 돈 받아서 밥벌이 하는 것이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이 말 했을 때 나는 심하게 그를 나무랐습니다. 그렇게 철학이 빈곤한 그런 자가 공무원을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열정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밥벌이다, 일자리다, 근로자다. 그런 것으로는 상당히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공무원은 자신이 맡은 업무에 보람을 느껴야 합니다. 이 보람이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나 노동자에게 강요할 성질은 아닙니다. 그러나 공무원은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그 기회를 약속한 그러한 자리이고 또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만큼은 보람을 느껴야 한다고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단지 법대로 한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법대로 무감동하고 기계적으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나라는 에너지가 고갈된 시들어가는 나라에서나 그런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공무원이 무감동하게 법대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지요. 이 법대로라는 의미는 평소 내가 공무원은 법 로봇이다. 법을 준수해야 한다 할 때와는 다른 의미라는 것은 알겠죠.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애호박의 그 도매시장 가격이 3일 이상 생산비보다 싸게, 그러니까 경매 가격이 생산비에 미치지 못하면 그러면 대책회의를 연다.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다. 대책회의를 열어서 이 3일 이상 되었을 때 산지 폐기 결정을 한다. 다시 말해서 쓰레기화한다는 결정을 한다. 그러면 이 결정이 나고 나면 농민인 사업자에게 가격 안정자금에서 이 보조금은 아니고 이러한 그 4,000원씩 상자당 4,000원씩 이런 돈을 준다. 이렇게 매뉴얼이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따라서 매뉴얼대로 하게 되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하고 더 이상 어떤 고민도 하지 않고 어떤 책임감도 느끼지 않고 그런 것이 바로 무감동하게 법대로 일을 하는 공무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이래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한 것은 방금 이야기한 이것은 정말 기계나 할 것 같은 그러한 공무원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뜻이고, 농지 이야기를 했는데 농지는 생산 능력이 유한하죠. 우리는 땅은 씨앗을 뿌리면 항상 새싹을 길러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력이 떨어진다 하는 이야기 들어봤을 겁니다. 땅도 농사를 계속하게 되면 생산력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요소들도 다 비슷하지요. 그래서 우리의 지금 지구 환경은 상당히 지구가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은 항상 우리는 이 자원의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한번 이야기했던 애호박의 출하 조절을 위해서, 그래서 그 애호박을 쓰레기로 폐기시켜버리고 보전금을 지원한다 하는 것까지는 괜찮다. 그렇지만 국가와 국민과 세금을 생각하는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폐기 행위, 폐기 결정에 아주 크게 부담을 느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자원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또 먹는 그 농산물을 그렇게 망가뜨려서 그야말로 쓰레기로 만드는 그 폐기 행위, 거기에도 부담을 느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최저 가격을 지지한다. 이때 지지라는 말은 그 가격이 일정한 선 이하로 내려가지 못하게 그런 기준을 지키는 방식으로 이러한 조치를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물론 시장의 문제가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애호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쓰레기로 버리지 말고 그것을 먹게 우리의 자원을 낭비하지 않을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시장으로만 내보내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이 이것을 식품으로 먹을 수 있게 해준다면 되겠구나. 그런 길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시장에 가서 애호박을 사 먹는 국민이 있고 또 어려워서 혹시 못 가는 국민도 있겠죠. 그러면 그 못 가는 국민에게 이 애호박을 준다면 그것은 이 최저가격 지지라는 목적과도 배치되지 않고 또 우리의 자원을 그렇게 자원을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로 만드는 그런 일도 피할 수 있고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는 데는 비용이 들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것은 지금 이 지자체들이 자기네들이 원할 때는 비용이 항상 문제가 안 되고 그렇지 않고 핑계를 댈 때는 항상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기억을 한번 되살리도록 도와줘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지방분권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지자체 장들을 만나고 했을 때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앞장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방분권을 위해서 다른 지자체를 돕겠다, 돈을 나눠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은 지자체들 사이에 그 경제적인 빈부격차가 크다. 그래서 앞으로 분권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이것은 다시 수도권 집중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들은 심지어 거래를 할 때도 경제적 형편이 안 좋은 지자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하겠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것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까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 애호박 사건, 이 경우에는 그 배송료 같은 것을 서울시나 경기도 측에서 부담할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이 식량이 필요한 그 기초생활을 관리하고 있는, 보조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은 자원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는 소비자에게 착불로 받아서 신청을 받아서 가져가게 하는 것. 그런데 또 서울시나 경기도가 나서서 좀 협력을 할 수도 있겠죠. 여유 있는 곳에서. 그 다음에 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고향세라는 것 때문에 아마
갑자기 특산물을 사라는 전화 같은 거 받아본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 고향 출신들까지 다 파악을 해서 고향세도 앞으로 받겠다. 자신들의 특산물을 팔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고향, 그곳이 고향인, 그곳 출신인 사람들에게 착불로 혹시 받겠느냐. 그래서 제품은, 애호박은 공짜로 주고 그 이외의 부수적인 비용은 소비자가 직접 부담해서 쓰도록, 이런 여러 가지 면을 고안을 하고 연구를 해보아야 하겠죠. 어떻든 농산물을 짓이겨버리는 사진을 내보내는 것, 그것은 거의 행패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이 농민인 사업자,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리고 이 공무원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죠. 이들은 좋은 방법을 연구해야 할 겁니다. 농민인 사업자에게 한 가지 좀 좋은 이야기는 아닌데 해두고 싶은 것은, 자신이 잘못했을 때는 손해도 보는 것이다 하는 그런 보편적 상식을 이제 좀 받아들였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농민은 약자라는 그 프레임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당한 사업자이고, 그러니 그런 자부심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부심은 책임을 지고 의무를 이행하는 그러한 사람에게 같이 주어지는 그런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애국심이나 애향심이 없으면 그것은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 시대에 무슨 애국심이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스스로 그 민주화 운동가라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데, 그것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시대가 어떻게 바뀌더라도, 심지어 지구를 떠나서 살게 된다고 하더라도, 국가가 있는 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살게 되는 한, 애국심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런 것이 없다면 공무원은 그저 노동 조건이나 따지는 노동자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니 공무원들이 공무원이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자라나는 아이들, 다음 세대들, 주민들, 국민들에게 자신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겠다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져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기에도 현재 우리의 공무원들은 사기가 너무나 떨어져 있고, 그리고 공무원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인 어떤 의사표현을 한다든지 새로운 어떤 계획을 고안을 하고 계획을 제시하고 한다든지 하는 뉴스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공무원은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만 받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현재 대한민국이 일종의 무정부 상태, 그러니까 심리적인 무정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좀 위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죠. 현재 대한민국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사기가 떨어져 있고,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기계적으로 해치우고 있다. 한마디로 마음이 없다. 그런데 아직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은 것이, 이것이 신기한 것이죠. 그것은 다름 아닌 70년 헌정사의 힘으로 지금도 버티고 있는 것뿐입니다. 과거의 질서로 이 무질서한, 이 무정부 상태의 대한민국이 견디고는 있지만, 그것마저 고갈되게 되면 순식간에 무너져 내릴 겁니다. 그러니
우리 공무원들 그리고 우리 국민들 나라를 지킨다는 마음으로 다시 건전한 상태, 이것이 내 나라고 이것이 내 동네이고 그리고 내가 돈만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보람을 느끼고 내가 아끼고 그래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키운 애호박이 돈을 몇 푼 더 안 주면 내다 버려버려야 할 그런 것이 아니고 설령 돈을 얼마 못 받더라도 그래도 이것은 귀중한 우리 대한민국의 상품이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